중앙일보가 혁명 20일이 그동안에 강하게 주장해온 플랫폼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빛과 그림자라는 특집을 주말에 스페셜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지간히 한국의 경제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종이신문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다음하고 원함도 있죠. 중앙일보는 한국의 빅테크 기업을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이라고 규정하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마음대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역풍이 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택시 시장의 호출을 카카오가 지금 80%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을 갖다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치킨집 배달 앱 홍보비도 매달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건 배달비가 샌드위치 가격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O2O 거래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피스. 즉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O2O 서비스를 해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면서 돈을 버는 온라인 유통시장 사업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코로나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 O2O 서비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음식 주문하고 택시 렌트카 호출하고 숙박 예약하는 등으로 이어져서 일종의 중개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O2O 서비스가 거래액이 총 126조로 작년의 실적이 재작년 2019년에 대비해서 30%가 늘어났고 플랫폼 기반 기업 숫자가 전년 대비 123개가 늘어나서 678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는 증가해도 잘 나가는 플랫폼은 딱 정해지가 있는데 카카오티를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고 대리운전하고 배달시키는 서비스. 이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택시 시장에서 80%다.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중에 23만 명이 카카오티에 가입을 했고 앱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는 택시 시장을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했죠. 정액제 최대 2,000원으로 하던 호출 서비스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올라가는 탄력 요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카카오의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택시 사업자 같으면 제재할 수 있는데 택시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서 택시 요금은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통제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요. 또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 멤버십이라고 99,000원짜리 정액제 멤버십을 카카오가 냈죠. 배차 혜택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방향 고객 태우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다들 이걸 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회사 택시도요. 그래서 택시 노조 등이 독점적 택시 호출 시장 지위를 악용한 행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택시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고 배달 식품 시장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이 월 88,000회의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 콜가 상단에 내출되는 오픈 리스트를 통해 주문 한 건에 6.8%의 중개 수수료를 매겨요. 요기요 쿠팡 이처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 치킨집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사람은 배달앱 3개를 다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홍보 비용만 100만 원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3.3%를 하고 배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배달료 건당 1,300원, 2,500원 하는 것은 별도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집에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가 수수료가 높는데 쿠팡 이처와 배민의 단건 배달 중개 수수료는 모두 6,000원이라는 거예요.
6,000원의 배달 요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당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비싼 배달비 12%를 문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사람은 당근 배달비가 샌드위치 가격과 맞먹는 6,000~7,000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배달비를 2,000원 이상으로 책정하면 사람들이 주문 안 하니까 주문비 대부분을 업주가 부담한다. 그래서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거나 매장에 비해 가격을 500원 정도라도 올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데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죠. 카카오가 2010년에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했지만은 1년 만에 국민 메신저가 됐고, 선물하기 기능을 시작으로 유로 이모티콘 서비스 플러스 친구 서비스 등 수익 모델 확장에 나섰고, 2014년에 다음과 합병해서 간편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코, 카카오 TV, 택시, 은행, 핀테크 등에 다양하게 진출했고, 올 2분기 카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4,662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 올해 1분기 이후 석 달 만에 19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지금 99년에 온라인 검색 포털로 등장해 현재까지 5,400만의 회원을 확보해서 스마트 스토어, 웹툰, 음악, 광고는 물론이고 네이버 파이낸셜 통해서 금융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제는 거대한 삼성 같은 재벌이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딜카 인수를 승인하면 플랫폼 기업이 사업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거예요. 공정위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들이 스타트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복합적인 지배력을 높이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요,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교수라는 것들은 선한 독점은 장려하되 전행이 삼을 때 소비자가 나서야 된다는데, 선한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독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플랫폼 분야의 거래액이요, 얼마나 되는가 하면 건물 임대 중개 및 유지 보수가 48조 5천억, 운송 및 배달이 35조 3천억, 음식 숙박이 26조 8천억, 그리고 미용 금융 오락이 8조 1천억, 의료 보건이 7조가 된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고 지금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8개, 오락 스포츠 문화 교육이 189개, 운송 배달이 153개, 개인 미용 금융 보험 기타가 127개, 음식점 숙박이 80개, 건물 임대 중개 및 유지 보수가 77, 세탁 청소 및 가사가 39. 자,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2019년에 비해 수수료가 31.2에서 52.7%로 급증을 했고, 이용료도 11.2에서 17.2%로 늘어났습니다. 상품 판매는 21.9에서 8.8로 줄어들었고, 전기 사용료도 8.2에서 7.6으로 줄어들었고, 광고도 25.6에서 7.3으로 줄어들었고, 다른 것 다 줄었어요. 그래서 주 수입이 수수료와 이용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떠냐?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가파라고 부르는 이 네 기업에 대해 미국과 EU는 칼을 빼들어서 빅테크라고 부르는 이들 기업의 문어발 사업 확장, 독점에 대해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규제법을 발의하고 반독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7월 9일 날 바이든이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는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죠. 프랑스도 구글에 3천억의 벌금을 부과했고, 영국과 EU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1년에 어마어마한 범주의 M&A를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문어발 진공청소기처럼 될 만한 사업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하면 중국 기업만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들은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전부 빨아들여서 가다 놓는 가두리 효과를 통해서 거의 자기들이 다 장악해가고 이들을 꺾을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플랫폼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을 거의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 손실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적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 없는 지출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변호사 등에서 최근에 로톡이 문제지요. 여기에 정보 비대칭 해소하니까 괜찮다라는 것과 불법 영업이라고 싸우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 중개업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 산업은 어지간하면 정권이 밀어주고 그들이 독점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숱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오프라인 재벌들에 대해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중소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 온갖 사업에 다 뛰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특히 좌파라는 진영에서 많이 해오면서 온라인 재벌에 대해서는 좌우파가 다 입을 닫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쪼개기 상장, 그를 통한 부의 축적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고 이들이 이제 금융 업무까지 하게 되면서 결제 업무까지 각종 SNS와 연결시켜서 하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 카카오티 문제도 택시 문제도 제가 숱하게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불이 좀 났다고 지금 완전히 올스톱 되면서 카카오가 올스톱 되니까 일상이 먹통이 되고 IT 플랫폼의 독점이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게 놓을 수 있는가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초연결 사회라고 하면서 이 IT 기업,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장악에 대해서는 비판해 오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마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하다가 이제 이들 회사가 관리 부실로 스톱되니까 나라 전체가 올스톱되는 이런 먹통 사회가 됐습니다. 택시도 호출 못하고 커피 쿠폰도 못 쓰고 결제도 못하고 송금도 못하고 킥보드 빌렸다가 반납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인정서,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네비,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카카오페이, 직방, 마켓클릭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다 스톱이 되어 갔습니다. 카카오 이용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에 3,700, 택시에 3천만. 자, 계열사가 134개에 달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사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가 올스톱 하니까 디지털 한국이 주저앉았다면서 대안을 찾자. 대한민국의 이 독점 문어발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SK CNC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됐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돼서요. 택시 결제도 안 되고 식당에 결제도 안 되고 가상화폐 판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이 불편한가. 그렇다면 특정 한계 기업에 이토록 모든 기능을 몰아주는 것은 옳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 등이 반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재난관리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막상 관리 대상으로서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될 부분에서는 완전히 그냥 열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세총액 22조 기업에서 백업 서버도 없었고 비상복구 대책도 없었고 화재가 날 줄은 몰랐다고 하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이런 데이터 센터를 복수로 두고 한 군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데이터 센터가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이런 IT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난 대비 훈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이런 기능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자체 데이터 센터도 안 짓고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고 문어발식 확장만 했다는 거예요. 작년 이익을 6천억 올리고도 데이터 이원화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카카오가 작년 6조 1천억의 매출과 6천억의 순이익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조차도 글로벌 12개 권역마다 서버를 분산해 두고 각 권역 안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서버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처하는 훈련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미국의 IT 기업들은 인프라에 대한 자체 대응 프로세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점검 등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고 사업 영역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었지.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전 투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남의 데이터 센터 임대해서 적당히 해왔다는 거죠. 자, 최근에 5년간에 20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4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 메인인 판교 센터의 화재로 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을 비판해오지 않던 조선이나 매경 같은 매체도 문어발 확장에 열을 올린 카카오, 데이터 분산 백업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같은 사고를 겪었지만은 데이터 이원하는 말뿐이고 판교 센터에 서버를 집중했다. 위기 대응 영역은 도마에 올랐고 돈 되는 사업 영역들만 챙겨서 해먹는 데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자,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A동 지하 3층의 전기실을 중심으로 지금 화재가 났고 이 화재가 결국은 이 카카오의 주요 서버들에 대해서 지금 데미지를 입혔어요. 일부는 지금 복구되었습니다만은 일부는 복구되지 않고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 부사장이란 여자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불날 게 예상이 안 됩니까? 자, 일반 식당들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은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가 4곳에 있지만은 카톡동 중요한 서비스 서버는 다 판교에 있고요. 사고 때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고요. 예비 서버 연결도 늦어서 복구가 지연됐고 같은 곳을 이용하는 네이버는 복구가 빨랐는데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위험을 분산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태의 핵심은요. 지나치게 IT 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 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주고 사업을 몰아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또 쪼개기 상장을 해주고 모든 영역에 진출하도록 허용해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SNS 플랫폼 하나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온갖 기능을 다 해서 그 하나가 마비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마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회사 업무 쇼핑의 차질을 빚고 택시 호출 배달 주문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국민 메신저라고 한 개 기업에 이렇게 몰빵해준 이 정권과 국민들의 행태도 문제다. 재난에 대해서는 기본도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또 공룡 카카오가 예정된 재앙이 드러난 것이다. 그대 플랫폼의 위험성을 드러낸 불통에 대한 대혼란이 발생했다. 유럽, 미국처럼 독과점 문제 서둘러 풀어야 한다. 자, 유럽,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해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4, 5년 전부터 독과점 폐해 예방에 나서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무려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을 지난 6월 통과시켰고, 특히 5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대화와 서비스를 판매, 공급하는 경우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경쟁 당국이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다. 자,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원칙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정권과 국회가 다 팔짱을 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어서 2020년 9월까지 입법 예고해서나 유야무야되고, 그대 온라인 플랫폼이 온갖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서 디지털 업계의 포식자가 되어 중소기업,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들이 을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카카오의 경우는 중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문어발식 투자 인수합병으로 경쟁자가 될 만한 군소 온라인 업체들을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이런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장사가 불가능하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카톡으로 회원수를 늘린 다음에, 이용자를 늘린 다음에 비즈니스를 확장해 계열사 136개, 시총 22억, 택시 호출 서비스 90%, 쇼핑, 결제, 컨텐츠, 금융업까지 진출했고, 회사 키우고 시장 장악,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고,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가 넘도록 서버의 절반이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이것이 카카오의 안전 시스템 이런 논의로 가서는 안 되고요. 플랫폼 거대 공룡기업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제어로 가야 됩니다. 왜 한국은 여야 정치권과 정권이 입을 닫고 4차 산업 플랫폼 지원만 언급하고 규제 완화만 언급하는가? 정경유착의 결과가 난 거대 공룡 카카오의 이번에 화재 사건, 국민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